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실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이 집중 거론된 가운데 임시 재방 관련 행복청장과 감리단장은 출석을 거부하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청북도의 보고 체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4시간 뒤에 그것을 알게 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엉망이었다,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참사 전날 영상회의를 주재했다는 자료에 대해 이모선 의원은 실제 영상회의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했고 과학기를 정통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7월 14일 23시에 충청북도에서 국가지도통신망을 활용한 기록 없습니다. 회의 안 하신 겁니다. 김 지사는 자료 제출 과정에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고 체계상에서 회의로 착오 기재가 돼서 바로 잡은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해인 의원도 도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행안위 차원의 법적 조치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자료 제출의 문제점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법적 조치를 주로 김 지사에 대해 집중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범석 시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한 차례 답변했습니다.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의 유가족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는 국정감사장에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과거와는 다르게 관련 기관장의 성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미호천재방공사의 감리단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해 국회는 오는 26일 있을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재난 담당 공무원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초과 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이모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 지역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75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45시간을 훨씬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를 겪었던 7월과 8월엔 충북 재난 담당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시간이 95시간에 달해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문서 등 공공 언어의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발해 도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전교조의 한글날 성명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이를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사업명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국어 바로쓰기 조례를 제정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안내해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달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쉽고 올바른 공문서 작성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줄곧 감소세를 보였던 결핵 환자 수가 10여 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은 더 각별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병의원들의 결핵 의심 검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핵 감염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아 더 치명적입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됐잖아요. 접촉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감염들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면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질병으로 발병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도내 결핵 환자 수는 633명으로 5년 사이 43%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 2, 3분기 결핵 환자 수는 5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줄곧 감소하던 결핵 환자 수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도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62.3%로 전체 감염 환자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방역 조치 종료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 타인에게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옷소매를 이용을 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환기를 자주 시키는 방법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주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과 자치단체 간의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60여 년 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모충동 인근의 도로입니다. 이곳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20년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62년부터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해온 청주시가 그동안 무단 점유해 얻은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 보상과 관련한 기록이 없고 등기부 등본상에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청주시가 A씨에게 부당이익금 2,300여만 원과 해당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월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6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점을 볼 때 청주시의 자주 점유권이 인정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개설 당시 해당 토지의 목적이 도로로 변경된 점,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용도와 처분 등을 볼 때 부당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해왔으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시에서 적법하게 보상을 줬다는 근거가 이제 신문이나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이나 사용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한편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기록이 없고 소유권도 시로 이전되지 않는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218건, 224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 중인 SK하이닉스가 청주에 HBM 생산 라인 구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충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2.0 추진에 관한 브리핑에서 SK하이닉스가 AI 핵심 칩인 HBM 생산 시설을 청주 M15 공장에 구축할 경우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TF팀을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과 공업, 용수, 공급 등의 제반시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반도체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12대 중장기 프로젝트를 2031년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재학 청주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한재학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복대 일동과 복명 일동을 관할하는 청주 제3거구에서 당선한 초선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사퇴서 수리 권한을 가진 김병국 의장은 민주당과 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사퇴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의원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개막한 청원의 생명축제가 개막 나흘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목표 관람객 6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반 돌풍의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꽃가루가 날리듯 불꽃이 흩어져 내립니다. 보는 사람의 탄성이 절로 나오는 낙화놀이.
긴 줄을 걸고 숟가루를 곱게 넣은 낙화봉을 여럿 매달아 불을 붙이면 이런 장관이 펼쳐집니다. 올해 청원 생명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새로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명물은 2km 길에 만개한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의 전령사로 축제 기간에 때맞춰 꽃이 필까 가슴을 졸이게 했는데 다행히 절정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짧고 길고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구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청원 생명축제가 개막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관람객 4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목표 관람객 6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5억 원을 목표로 삼았던 농특산품 판매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체험 행사와 먹거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주요한 것입니다. 체험거리를 대폭 늘리고 또 주변의 경관에 꽃과 또 조명과 또 볼거리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2023 청원생명축제는 청주의 재미를 청원생명의 건강을 담다란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충주 도심 한가운데에 만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충주시가 국가정원 예정지에 조성한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 탄금공원 옆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분홍빛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 따라 산들산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부터 반려동물까지 코스모스 장관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꽃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모스 향기가 원래 있는 꽃이었어?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향기도 맡으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밥 먹고 잠깐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 청보리에 이어 코스모스까지 마주한 시민들은 다채로운 볼거리에 즐겁습니다. 봄에 보리 심었을 때도 아주 그 파란 새싹이 나와서 너무 이뻤었는데 지금 또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니까 더 알록달록한 게. 충주 탄금공원 관광진의 민간개발 부지에 경관 사업이 진행된 건 올해로 2년째. 민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자 연간 2천만 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방치되면서 자풀하고 쓰레기 여러 가지 오물들 투척도 있고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관 조성은 충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 한평정원도 조성을 했고 그리고 또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국가정원의 전 단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기로 할 겁니다. 충주시는 도시 전체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공감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산림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이나 약초 등 임산물을 서가 없이 채취하거나 야영, 취사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음성군이 6년 만에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음성군은 만성 적자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 3년에 걸쳐 상수도요금 7.1%, 하수요금은 2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90원인 가정용 상수도는 이달 고지분부터 1톤당 640원, 2024년 10월부터는 690원, 2025년 10월부터는 740원으로 인상됩니다.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전을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한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충주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